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대 700mm 이상의 폭우가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강원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으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는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60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내린 철원구는 4개 마을이 침수돼 70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침수 마을 현장을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이치자 주민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해냈습니다. 무서웠지. 옥상에 있었지. 옥상에서 있어. 가재 도구들은 속절없이 물살에 쓸려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생창리 마을 한 복판입니다. 얼음 무릎만큼 물이 차오른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오전 한때 비가 잦아들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이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비 오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재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놨는데 다시 물에 침수가 된다니 안타깝기만 한 그런 시점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85살의 어르신은 물에서 나오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지난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자꾸 들어들어서는 안 돼. 지난 1일부터 철원에는 무려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한탄천이 오후 2시쯤 범람했습니다. 인근에는 2개 마을, 200가구, 3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아니어서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주민들이 보내준 하천 범람 영상들입니다. 하천 뚝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논에서 길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도 금세 커다란 물동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군부대 등으로 몸만 피했습니다. 대피시킨 거 이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대피했어요. 아래 동네 지금 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4년 만에 다시 겪는 물난리입니다. 이쪽에서 하송저수지라는 그 큰 저수지가 있어요. 바로 이북에. 근데 그걸 물을 확 갑자기 열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한탄천이 그냥 확 추위가 올라가면서.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천마저 감당해내지 못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주민들의 삶터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북한강 상류에는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 수문을 열 정도로 비폭탄이 이어졌습니다. 하천 제방이 터지고 교량은 끊어져 나가면서 농경지가 사라졌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국지성 집중호우에 하천 제방이 완전히 무너진 양구 펀치볼 마을. 수확을 앞둔 인삼밭은 흙과 모래 파묻혀 있고 보락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닐하우스에 물이 빠지자 흙더미 속에 농작물이 나뒹굴고 있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인삼이가 물에 잠긴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썩는 거고 내일이 먼저 썩어서 다 이제 못 씁니다. 산사태로 인해 계곡물이 역류하면서 농경지가 사라진 농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천면에 불가지만 조금만 파보면 작물이 그대로 드러나 이곳이 밭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경지를 휩쓴 물길이 모여드는 소양강 상류 인제 소하면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일군 농가밭이 거대한 물줄기에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자 농민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논이 이렇게 됐고요.
저 밑에 오미자밭 있는데 오미자도 싹 다 쓸려가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구와 인제를 연결하는 지방도 453호선은 교량이 끊기면서 고립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북한강 상류 지역은 소양강 댐도 소문을 열 정도로 크나큰 비 피해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 제한은 대폭 완화됐지만 소음 피해에 비해 보상이나 저감책이 미비해 아예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입법 예고된 군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소음이 80베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소송 없이 지급됩니다. 법 시행일은 11월 27일이지만 실제 보상은 소음 측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시작됩니다. 모든 개발 행위를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일종 구역의 방음시설 설치 신축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민간항공 75회클보다 높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과 주민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군소음 방지법이 아니라 군소음 묵인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보상금만 목적으로 했거든요. 입법 과정에서 주민대책사업하고 소음 방지사업 같은 게 처음에 논의는 됐었지만 실제 법률안에는 다 빠졌거든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보상도 아닐 뿐더러 보상금 법제화가 군소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소음에 시달려온 횡성과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보상 필요 없으니 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높은 블랙이글스 훈련이 밤낮 없이 이어져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여주기식 에어쇼를 위한 비행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싫고 보상도 싫다. 그리고 지원 대책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는 오는 13일 제8 전투비행단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인구도 소폭이 나눠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담당하는 환경자원센터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부터 가동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소각로. 하루 30톤 규모지만 기계 고장 등을 우려해 하루 27~8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철에는 매일 소각 쓰레기가 50톤씩 들어오다 보니 처리 용량을 넘긴 20여 톤은 압축 포장에 쌓아두는 형편입니다. 매립 가능한 쓰레기를 뺀 물량은 태백시에 보내 처리하는데 연간 1억 원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양양군은 넘쳐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용량을 48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시설이 증설이 되면은 양양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설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자원센터가 있는 화일리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피해와 생활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암에 걸린 주민들이 속속 나타나는 등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하려던 2004년에 이런 조사들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수님이 일단 마을에 와갖고 일단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들었고 그게 합당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나가야 다음 단계가 풀려나가지. 양양군은 화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영향조사, 건강조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주민 수건사업 해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증설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인구는 23,463명으로 당초 계획된 인구의 75.6%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76.4%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남과 충북,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계획 인구 달성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이 107.5%로 유일했고 울산과 전북, 제주가 90%를 넘긴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도내 공립 유초 특수학교 교사 186명의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선발 예정 인원은 141명으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 251명보다 줄어들었고 유치원 38명, 특수학교는 7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임용 대기자, 임용 유예자가 다수 남아있어 선발 예정 인원이 줄었다며 초등 임용 시험은 올해부터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시험 체계를 변경해 교사를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1차 임용 후보자 시험은 11월 7일에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삼척시가 관광지 입장객에게 지역화폐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 주요 관광도시의 내수시장 활성화 사례와 지역화폐 운용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례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유료 관광지는 물론 무료 관광지에 입장료를 신설하고 지역 화폐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1인용 고압산소 치료기를 추가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인용과 1인용 고압산소 치료기를 모두 갖춘 강릉 아산병원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고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격리 치료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가스 색전증, 그리고 잠수병, 화상치료 등에 쓰이며 특히 지난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당시 학생들의 치료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향토 음식 육성을 위해 향토 음식점 지정업소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 향토 음식으로 지정된 관찰사 옹심이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이달 19일까지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조리법과 경영 컨설팅, 수질 검사비 등이 지원되고 상수도 사용료도 30%가 할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